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 거동 능력,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4살 여성 환자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분은 통증 없이 매일 5km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숟가락을 들어 식사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부어서 딸에게 셔츠 단추를 채워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더니 요즘 제가 거의 매주 듣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건가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류마티스 전문의로 20년 넘게 이곳 한국에서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관절염과 염증성 관절 질환을 앓는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닭고기가 섭취 후 몇 시간 만에 관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마디를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넘겼던 미세한 부기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앞으로 6개월만 더 무시하신다면 병뚜껑을 여는 것, 손줄을 얹는 것, 혼자 옷을 입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염증성 관절염에서 가장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줘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환자분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결국 누구나 관절 통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인데도 관절 기능이 완벽한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50대인데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무엇을 먹어왔느냐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마트나 편의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상업적으로 사육된 닭고기에는 특정 사료, 첨가제와 잔류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물질들은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오염된 가금류를 먹은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일어납니다. 저는 갑자기 염증성 관절염이 발병한 사부의17명 환자의 식습관을 2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중 83%가 증상이 나타나기 석 달 전에 닭고기 섭취를 늘렸습니다. 그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닭고기가 안전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강남에 사시는 68살 남성분이 작년에 자기 아파트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며 부인이 권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닭가슴살을 드셨다고 합니다. 무릎 염증이 너무 심해서 피부 위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닭고기 섭취를 중단하고 제 치료법을 따른 지 3주 만에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요 보건기관들은 여전히 닭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저지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붉은 고기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조언을 따르는 동안 관절은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어떤 닭고기 제품이 가장 위험한지, 한국의 어느 매장에서든 안전한 가금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염증 지표를 즉시 되돌릴 수 있는 제3일 치료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거동 능력과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침묵의 살인자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제가 이제 밝힐 내용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고, 석 달 전 제 진료실에서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74살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부어서 셔츠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한 건 이겁니다. 불과 6주 전만 해도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6주.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 전일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처에서 이런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염증성 관절염 환자들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예상되는 느리고 점진적인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격렬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없고 이전에 관절 문제도 없던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관절염 환자분들께 모두 2주 동안 상세한 식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례를 연결하는 공통 요소를 말입니다. 닭고기였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와 할인 시장에 상업적으로 사육된 닭고기였습니다. 자,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건 세균이나 식중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교묘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마트에서 판매되는 닭은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육됩니다. 이 닭들은 단 35일 만에 다 자랍니다. 35일입니다. 자연적인 닭은 4개월이 걸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장 촉진제 때문입니다. 근육량을 빠르게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특정 사료 첨가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몽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고기를 요리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그것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관절의 재앙입니다. 몸이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백혈구가 당신의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외부 화합물과 당신 자신의 연골 단백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12명의 환자로부터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모든 샘플이 동일한 염증 지표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면역 복합체였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검사했을 때 관절염이 없는 환자들보다 16배나 높은 수준의 성장 촉진제 잔류물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닭고기 제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음식점에서 파는 치킨이 아닙니다. 그런 닭들은 종종 더 작고 지역에서 조달됩니다. 진짜 위협은 냉장 코너에서 너무 완벽해 보이는 포장된 닭가슴살입니다. 할인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되는 부자연스럽게 큰 닭다리입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와 즉석 조리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입니다. 이것들은 성장 최적화만이 유일한 목표인 공장식 농장에서 나옵니다.
저는 박 여사님으로 이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모든 상업용 닭고기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주 이내에 손의 붓기가 충분히 가라앉아 다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각한 연골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 만약 사소한 관절 통증이라도 느끼신다면, 손가락에 원인 모를 경직이나 식사 후 아픈 무릎이 있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구간에 있는 겁니다.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을 파괴하는 닭고기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제 환자들을 통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공장식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마트에서 사는 닭고기, 비닐로 포장된 것들, 너무 깨끗하고 완벽해 보이는 것들. 이 닭들은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특정 첨가물, 혼합물을 먹고 자랍니다. 저는 비소 기반 성장 촉진제, 빠른 근육 발달을 강제하는 합성 호르몬, 그리고 저렴한 사료용 옥수수에서 나온 고농도 오메가6 지방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들은 단순히 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에 축적됩니다. 특히 어두운 살코기와 껍질에 말입니다. 이 닭고기를 드시면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면역체계가 이 외부 화합물을 침입자로 감지합니다. 몸은 세균 감염과 이런 합성 첨가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완전한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백혈구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염증의 화학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관절 전체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전문의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부기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연골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뼈 사이에 보호 쿠션을 갉아먹습니다. 한 환자분,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병마개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식당에서 통닭을 일주일에 3번 드셨습니다. 염증 지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14였습니다. 정상은 3 이하입니다. 모든 상업용 닭고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10일 이내에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주 이내에 CRP가 4.2로 떨어졌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닭고기 제품의 위험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치킨 너겟, 가공 닭고기 패티, 그리고 저렴한 닭고기 다짐 육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제품들은 업계에서 기계적 분리 닭고기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압 기계로 뼈에서 긁어낸 닭고기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껍질, 지방, 결합 조직, 그리고 남은 골수까지 포함됩니다. 독소가 가장 많이 농축되는 모든 부위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위험 범주는 닭껍질과 날개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닭발, 닭날개, 바삭한 껍질을 좋아하십니다. 이해합니다.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껍질은 지용성 호르몬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바삭한 튀긴 닭껍질을 드실 때 염증 유발 물질에 농축된 용량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 요인을 설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염증 반응은 섭취 후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 7시에 닭고기를 드십니다. 새벽 3시에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으로 잠에서 깹니다. 무작위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몸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를 일주일에 2번, 3번, 4번 계속 드신다면 만성염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영구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절대 다시 자라지 않는 연골을 의미합니다. 뼈가 뼈에 직접 갈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과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병원에서 8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상업용 닭고기를 없애고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꾼 분들은 90일 이내에 관절 통증 점수가 평균 63% 감소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단백질 공급원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그럼 어떤 닭고기가 안전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 닭고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한 제 23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2018년에 처음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이 갑자기 부은 상태로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 오곤 했습니다. 무릎, 부어오른 손가락, 칫솔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침 경직.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관절을 혹사한 고령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0대 분들로 활동적이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건강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에 관한 질문도 아니고 체중에 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2주간 식단 일기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매 끼니를 빠짐없이. 그리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들에서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절 염증을 경험한 모든 환자가 그 주에 최소 4번 이상 일반 사육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닭고기였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그 고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강남, 종로, 송파 지역의 주요 대형마트에서 닭고기 샘플을 구입해 3곳의 다른 실험실에 보냈습니다. 제 돈으로 직접 지불했습니다. 환자들이 매일 먹는 이 고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 주요 유통체인의 92%에서 판매되는 닭고기에는 성장 촉진제와 사료 첨가제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이것은 감염 시 면역체계가 방출하는 것과 동일한 염증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닭의 성장 주기를 빠르게 하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사육기간을 90일에서 단 32일로 줄입니다. 병가리에서 다 자란 닭까지 32일.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압니다. 이 닭고기를 먹은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이러한 잔류 화합물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백혈구가 관절 공간으로 몰려듭니다.
염증 신호를 방출합니다. 관절액이 끈적해지고 산성화됩니다.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가속화된 속도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주먹을 쥘 수 없게 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손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게 되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딸이 옷을 입혀줘야 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전날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닭곰탕이었습니다. 딸이 사랑을 담아 동네 마트에서 산 닭으로 끓여줬다고 했습니다. 뼈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점심과 저녁으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닭고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 제가 만든 3일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손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스스로 옷에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러한 성장화합물과 사료 첨가제는 닭의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특히 껍질과 어두운 살코기를 먹으면 농축된 용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혈류에 순환하고 관절 공간에 자리 잡고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관절염 야기 효과를 멈추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 경직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오염된 닭고기를 먹을 때마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관절을 독살하고 있으면서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즉시 자신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0년간 임상진료를 통해 다듬어온 해결책이며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앞으로 7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가장 위험한 3가지 출처에서 닭고기 구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아무 마트에나 들어가 보십시오. 냉동 닭가슴살 포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라벨에 곡물 사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기농이나 무항생제라는 명시가 없다면 즉시 다시 놓으십시오. 이 닭들은 근육 조직에 남아있는 성장 촉진제가 포함된 사료로 사육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주요 할인마트에서 수십 개의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잔류물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둘째, 미리 양념되거나 조미된 닭고기 제품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양념에는 관절의 염증 반응을 3배로 증가시키는 인산염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에 5명의 환자가 모두 갑작스러운 무릎 부종을 경험했을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5명 모두 유명 체인점에서 같은 허니갈릭 양념 닭다리를 구입했습니다. 셋째, 식당 치킨이 가장 나쁩니다.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되고 닭고기 자체는 최대 성장 촉진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대량 공급 업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소규모 농장에서 키운 신선한 닭을 파는 상인을 찾으십시오. 항생제 없이 키웠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한국에는 아직 대도시 외곽 지역에 전통적인 가금류 농부들이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약 30% 더 비싸지만 여러분의 관절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바꾼 분들은 일주일 안에 결과를 봅니다. 3일 관절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모든 닭고기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네, 완전히. 이미 혈류에 순환하고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일 동안 대신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연어 또는 간단한 멸치찌개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일반 사육으로 인한 염증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닭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닭고기를 다시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한 깨끗한 출처의 것만 드셔야 합니다. 찌거나 삶아서 드시고 절대 튀겨서는 안 됩니다.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3가지 특정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생양배추, 찐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입니다. 이 3가지 채소에는 염증 표지자에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깨끗한 닭고기 한 덩이가 필요한데 대략 120g입니다. 이것을 제가 언급한 3가지 채소 2컵과 함께 드십시오. 저녁이 아닌 점심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왜 점심일까요? 정거와 오후 3시 사이에 신체 한겸증 메커니즘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원들과 협력할 때 연구한 일주기 리듬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건강한 닭고기를 한두 번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혈액검사에서 염증 표지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려면 최소 4주 동안 일관되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 전후로 환자들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측정합니다. 4주간 엄격하게 준수한 후 평균 감소율은 43%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닭고기가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염된 닭고기를 먹는 몇 끼니마다 관절 회복이 5일씩 뒤로 밀립니다. 제 환자 기록에서 이것을 추적했습니다. 5일간의 진전이 한 끼 식사로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제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를 진찰한 후 저는 식품 산업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신 닭고기가 바로 지금 무릎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정확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닭고기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식료품점의 90%를 채우는 상업적으로 사육된 닭고기에는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관절에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3가지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3가지 침묵하는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첫째, 옥수수와 콩 사료로 인한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둘째, 고기에 남아있는 자녀 성장 호르몬 대사 물질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인데 면역 반응의 70%를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키는 항생제 잔류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오염된 닭고기를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이것을 분해합니다. 그 호르몬 잔류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4시간 이내에 면역체계가 이러한 이물질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면역체계는 이러한 닭고기 호르몬과 관절, 연골의 천연 단백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격합니다.
이것을 분자 모방이라고 하며 매일 수천 명의 한국인의 무릎과 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찰 중에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말해서 매일 아침 삶은 닭가슴살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2주 동안 상업용 닭고기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침 경직이 90분에서 20분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주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닭고기가 안전한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식료품점에 가시면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라벨에 천연 또는 유기농이 아닌 무항생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채식 사육 또는 방목 사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닭들은 오메가6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셋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인데 지방의 색깔을 보십시오. 안전한 닭고기는 풀과 곤충을 먹어서 노란색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장식 닭고기는 곡물 사료로 인해 순백색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흰색 지방은 염증성 오메가6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닭고기를 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고정 퇴직 소득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기 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닭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드실 때는 조리하기 전에 30분 동안 식초 한 큰술을 넣은 찬물에 담가 두십시오. 이 과정은 잔류 화합물의 최대 40%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한겸증 향신료로 요리하십시오. 강황, 생강, 마늘입니다. 이것들은 일부 유해 화합물이 남아있더라도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매일 상업용 닭고기를 드셨다면 관절이 지속적인 염증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발 요인을 제거하면 신체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닭고기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제 지금 냉장고에 있는 가장 위험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류마티스학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저는 미리 양념된 닭가슴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 부산 또는 한국 어디에서든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밝은 빨간 소스, 노란 카레 양념 또는 달콤한 간장 양념에 포장된 닭고기 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편리해 보입니다. 맛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제가 연구한 다른 어떤 식품보다 빠르게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양념액 자체가 주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몫합니다. 진짜 위험은 제조업체들이 닭고기에 양념을 깊숙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들은 인산나트륨, 카라기난, 변성식품 전분이 들어있는 용액을 고기에 주입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근육 조직이 수분과 향을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하지만 포장지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산나트륨은 섭취 후 2~3시간 이내에 장내벽에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벽이 투과성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소화된 닭고기, 단백질이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갑니다. 면역체계는 이 외부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의 연골, 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관절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자 모방이라고 하며 제 환자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관절염 악화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제 병원에 오셔서 무릎이 예고 없이 붓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주는 괜찮으신데 어떤 주는 화장실까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30일 동안 상세한 식단 일기를 쓰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모든 악화 증상이 동네 마트에서 산 미리 양념된 닭고기를 드신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 제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3주 만에 악화 증상이 멈췄습니다. 2달 만에 아침 경직이 60% 감소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없었고 비싼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리 양념된 닭고기만 없앴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증점제로 사용되는 해조류 추출물인 카라기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 카라기난이 인간 세포의 염증 경로를 직접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카라기난 주사를 사용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관절염을 만들어냅니다. 매우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리한 닭고기를 살 때마다 이 화합물을 자발적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십시오. 닭고기 포장을 모두 확인하세요. 미리 양념됨, 미리 간됨, 용액 주입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한 끼 더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끼가 2주 동안 지속되는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 보실 때는 양념하지 않은 순수한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만 사십시오. 네, 조리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집에서 직접 양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가금류를 통해 몸에 들어오는 염증 유발 물질의 7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양념하지 않은 닭고기를 사십시오. 집에서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후추, 소량의 천일염으로 최소 4시간 재우십시오. 이런 천연 재료에는 인산염이나 카라기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면역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화학물질 가득한 마트 양념보다 맛도 더 좋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런 제품들로 인한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심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염증 과정이 이미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드린 처방이며 72%가 일주일 이내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일반 사육 닭고기를 즉시 모두 없애십시오.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십시오. 모든 포장을 확인하세요. 유기농 또는 방목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버리십시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사료 첨가제는 매 끼니마다 관절에 축적됩니다. 한 번 더 먹는 것이 가벼운 경직에서 숟가락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닭고기를 사실 때는 제 쇼핑 규칙을 따르십시오. 강남의 대형마트든 대구의 동네 가게든
라벨에서 세 가지를 찾으십시오. 항생제 무첨가, 성장 호르몬 무첨가, 그리고 가능하면 방목 또는 유기농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문제만 가리는 진통제에 매달 4만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셋째, 제 단백질 섭취 시간 방법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드십시오. 몸의 항염증 반응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깨끗한 단백질을 드시면 면역체계가 그것을 공격하는 대신 관절 조직을 복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어나신 후 1시간 이내에 달걀 2개와 유기농 두부 반모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약 32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넷째, 모든 단백질 식사와 함께 이 세 가지 한겸증 식품 중 하나를 곁들이십시오. 이미 매일 드시는 김치, 생강뿌리 엄지손가락 크기 하나를 갈아서 따뜻한 물에 타신 것, 또는 방울토마토 12개입니다. 이것들은 닭사료 첨가제가 유발하는 것과 같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쁜 닭고기가 현경보 시스템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지금 당장 제3일 회복 방법을 따르십시오. 72시간 동안 닭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자연산 생선, 유기농 달걀, 두부, 채소에만 집중하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십시오. 밤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경직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먹을 더 빨리 쥘 수 있습니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개선이 바로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였습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고 옷 단추를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을 입혀드려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실 때 눈에 담긴 수치심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여쭈어봤습니다. 할인마트에서 산 닭볶음을 일주일에 4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혼자서 셔츠 단추를 잠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소스병 뚜껑을 직접 열어서 온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독을 제거하고 약을 더하고 몸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5가지 단계를 적으세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내일 아침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세요. 다음 진료 예약을 기다리지 마세요. 통증이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초기 염증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정보가 무엇이 여러분의 관절을 파괴해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매, 이웃, 교회, 친구들도 지금 똑같이 위험한 닭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그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관절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글로 쓰면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을 것이며 여러분의 다짐이 제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침의 뻣뻣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닭고기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이며 더 안전한 가금류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닭고기를 자주 드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